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도 지마켓 옥션 판매자 교육센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다나쌤 김경은 강사라고 하는데요. 오늘 처음으로 이렇게 여러분들과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의 잘 들으실 수 있게 안내 말씀 한번 드리자면, 강의 들어가기 전에 새로 고침 한번 눌러주시면 원활하게 강의 보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께서 강의에 이렇게 인사들을 해주고 계신데요. 정말 반갑습니다. 네, 손을 이렇게 빨갛게 흔들어 주시는 분들도 계시고, 네, 안녕하세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분들도 많이 계셔서 제가 강의를 할 때 굉장히 행복하게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내 말씀 좀 더 드리자면, 여러분들께서 광고성 임원이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마켓 지금 라이브 강의 여러분들께서 시청을 해주시고 계시죠? 출석 체크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만족도 조사까지 같이 해주시면 추첨을 통해서 광고성 임원이 제공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께서 꼭 오늘 강의 보신다면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렇게 새로운 얼굴로 지마켓 라이브 강의 보시는 중이신데 어떠신가요, 여러분? 좀 더 새로운 기분으로, 조금 이 비 많이 오는 지금 서울 날씨에 여러분들에게 좀 더 많은 뽀송함을 전달을 해드리는 강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정말 많은 분들께서 인사를 해주셔서 정말 행복하게 제가 강의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참석해 주시는 분들, 네, 성함 한 번씩 제가 불러드려도 괜찮을까요? 네, 네, 많이들 인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쓰리현이님 반갑습니다. 커비님, 그리고 지니님, 그리고 빠옹님, 그리고 시작하자님, 그리고 키니 지니님, 다운님, 찐혼일기님, 그리고 휴스님, 수씨님, 그리고 성윤정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너무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강의 준비했는 내용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늘 강의는 여러분들께 아마도 광고를 하는데도 매출이 안 나고 있다, 또는 광고 꼭 해야 되나요? 그리고 판매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많은 분들께서 질문을 해주셨는데,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들께 쏙쏙쏙 담아서 말씀을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저번 시간에 배우셨던 내용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굉장히 꿀팁들이 담겨져 있는 강의로 외부 연사님이 오셔가지고 강의를 해주셨는데, 여러분들께서 저번 시간에 보셨던 내용 같은 경우에는 챗GPT 이용하셔서 상세 페이지 기획하는 내용이 이어져서 내용이 나왔었죠. 여러분들이 많은 도움을 받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강의는요, 아무래도 제가 이렇게 지마켓 라이브에 와가지고 여러분들과 이렇게 인사드리는 게 또 처음이다 보니까 저에 대한 소개를 여러분들께 또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오늘 여러분들께 수업에서 이어지고자 하는 내용 같은 경우에는 판매, 광고, 홍보 채널에서 효과적으로 여러분들이 판매를 설계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끝까지 아마 봐주시게 된다면 여러분들께서 앞으로 판매를 하실 때 지금까지의 판매와는 전혀 다르게 매출을 더 많이 향상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여러분 아마도 메모지 찾으셔서 필기하실 수 있으시니까 빨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한번 강의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과 함께 강의에 앞서서 제 소개를 먼저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판매 채널과,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판매하고 계시는 또 지마켓이라고 하는 이 채널에 대해서 또 분석을 해보고, 그리고 광고 채널, 그리고 홍보 채널이라고 하는 이 세 가지의 채널들을 어떻게 설계하고 활용하실지에 대한 부분을 가득가득 예시랑 같이 해서 준비를 해봤습니다. 자, 먼저 말씀드렸던 저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사실 저는 쇼핑몰 강의
언제부터 했냐라고 얘기하면 제가 G마켓 옥션 판매자 센터에서 근무할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라고 항상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는데요. 그게 2012년도입니다. 굉장히 오래됐죠. 그때부터 지금까지 쇼핑몰 강사로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유튜브 채널도 그 후에 운영을 하게 돼서 다나쌤TV라고 하는 채널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 G마켓과 인연이 돼서 지금까지 일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제가 이커머스 강사인데 판매를 안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있는 중인데요. 디자인 제품과 그리고 어린이 장난감을 제조해서 판매하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교수로도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희대 경영대학원 브랜드 매니지먼트과의 이커머스 과목을 담당하는 겸임교수로도 재직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런 다양한 경험들 그리고 하고 있는 일들 여러분들께 말씀드릴 수 있는 가장 큰 포인트는 여러분들께서 배우는 것 자체에서 굉장히 다른 분들보다 앞선다 라는 것 스스로 알아주시면 되게 좋겠고, 그리고 성실하게 꾸준히 여러분들이 판매 활동을 해주신다면 저처럼 15년, 12년 그 이상의 기간도 여러분들께서 계속해서 매출을 낼 수 있으실 거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저 역시도 아무래도 오랜 이 판매의 쇼핑몰 강사의 기간 그리고 쇼핑몰 판매자의 기간이 있었다 보니 여러분들께 다양한 제품을 만났었던 수강생 분들의 사례와 제가 실제로 팔았었던 그런 사례들을 다 녹여서 빅데이터화 했는 약간 챗GPT 같다는 얘기들도 많이들 해주시는데, 그 정도로 여러분들이 물어보시는 판매에 대한 질문들 다 해결해 드릴 수 있으니까요. 꼭 채팅창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남겨주시고 저랑 많이 소통하면서 이 강의를 풍성하게 이끌어 가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들 사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매주 화요일 여러분들과 2시에 상큼하게 이 강의들 진행될 거니까요. 꼭 많이들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 채팅창에서도 많이들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호명 이벤트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하신 내용들 요목조목 보시다가 뭔가 포인트를 탁 집어내는 질문들을 올려주시면 3분 제가 뽑아서 광고성 임원이도 선물로 드릴 테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 소개에 이어가지고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제가 팔았었던 제품에 대한 이야기를 좀 더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판매를 뭐부터 해봤냐, 어떤 상품부터 시작을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아무래도 당연히 상품 고르는 것부터 여러분들이 많이들 물어보셨던 저의 그 기억이 있는데요. 제가 판매를 했었던 제품 중에서 굉장히 많이 기억이 나는 제품들 이렇게 가지고 와봤습니다. 현재까지도 계속해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 제 도로 테이프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아마 제 유튜브 채널을 보시는 분들은 또는 저의 옛날 강의를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이 제품을 아예 도매 업체로서 학생분들께 직접 올리도록 드렸기 때문에 이 제품들은 많이 보셨을 겁니다. 이 제품 아직까지도 판매하고 있고요. 그래도 월에는 1000단위 이상으로 이 제품 하나에서만 매출이 꽤 나고 있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처음에 이 제품을 선택을 했던 가장 큰 이유가 어린이 제품, 저 사실 유아교육이 저의 부전공입니다. 네, 유아교육을 나왔는데 아이들이 보통 어린이집에서 하는 활동들 중에서 소근육, 대근육, 인지교육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는 활동 중에서 환경놀이, 우리 동네 환경 구성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필요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간단하게 제조할 수 있지만 그리고 소비할 사람들이 어린이집 선생님들이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제품 제조해서 지금 거의 10년 가까이 판매하고 있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들을 선택을 할 때는 대부분 고객의 니즈에서 먼저 출발을 하지만 내가 알고 있는 지식을 결합을 해서
어떤 타겟 고객에게 어떤 식으로 이 제품이 소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체성을 어느 정도는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만약에 이 시장 안에 먼저 선점한 누군가 다른 판매자가 있다면 그 판매자의 매출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하고 제가 상품을 골라야 한다.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알아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팔았었던 제품으로는 선풍기 안전망도 있고, 그리고 토니도 텀블러라고 해가지고 텀블러인데 버튼을 누르면은 가운데 있는 그 프로펠러 같은 게 하나 들어있어요. 그 프로펠러가 이렇게 돌면서 거기에 있는 커피나 아니면은 뭐 단백질 쉐이크 이런 것들을 다 섞어가지고 만들어주는 그런 텀블러입니다. 아무래도 이 여름철에 특히나 많이 판매가 되는 이런 제품이죠. 제가 판매했을 때는요, 자그마치 2014년 12년 요 시즌에 팔았기 때문에 굉장히 앞섰다라는 생각도 하는데, 지금까지도 판매가 되는 걸 보니까 상품 결국 옛날에 팔리던 거 지금도 팔리는구나, 어떻게 파는지가 정말 중요하겠구나, 어떻게 위치를 선점하는지가 중요하겠구나, 오랫동안 살아남는 이 시장 안에서 내가 가져갈 수 있는 파이가 있구나라는 생각도 한편으로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배달 오토바이 지분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재미있게 상품을 선택을 했었는데,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 제가 통계청 자료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배달 서비스 쪽에서 계속해서 음식 배달 서비스 이쪽에서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이 배달이라고 하는 음식 서비스라고 하는 이 시장이 성장한다는 건 돈을 번다는 사람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시장이 성장한다면 그 시장 안에서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께도 한번 질문을 드려볼까요? 음식 서비스 시장이 성장한다. 그러면 누가 돈을 벌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 어디가 돈을 많이 벌 것 같은데 혹시 댓글로 달아주실 수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많은 분들께서 글을 이렇게 올려주시네요. 이 강의 안에 보이는 글씨가 다소 불편하신 부분이 있으신가 보군요. 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마 배달 서비스가 이렇게 음식 서비스에 대한 부분이 계속해서 매출이 올라간다라고 한다면, 네, 아무래도 배달 서비스를 해주는 그런 플랫폼, 배달의 민족이라든지 이런 회사들이 돈을 많이 벌 수 있겠죠. 마찬가지로 음식점도 돈을 많이 벌 겁니다. 그리고 배달이 많아지기 때문에 배달하시는 라이더 분들도 돈을 많이 벌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이 돈을 벌 수 있는 사람들이 돈도 쓸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돈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돈을 벌기 위해 돈을 쓸 거기 때문에 어떤 제품들을 내가 팔 수 있는가도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음식점들이 돈을 버니까 거기에서 제가 가져갈 수 있는 거는 일회용품들일 것 같더라고요. 배달하는 포장 용기들, 요런 게 돈이 될 거다. 또는 배달 스티커, 리뷰를 독려하는 이런 스티커 같은 것들, 아무래도 돈이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일이어서요. 그래서 그런 제품들도 시도를 하면서 팔아보려고 했었는데, 배달 용기 시장은 제가 들어가기엔 이미 공장들이 너무 포화되게 들어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격적인 메리트가 없었습니다. 그러면 내가 할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 들여다보다 보니 이 오토바이를 이용해서 배달을 하시는 라이더 분들이 아무래도 남성분들이 좀 더 비중이 많았고, 그분들은 내가 돈을 벌기 위해서 돈을 쓰는 거에 대한 것을 넓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여성의 소비와 남성의 소비는 굉장히 다른데요. 여성의 소비는 제가 만약 컴퓨터로 이렇게 강의를 하면서 돈을 번다고 하더라도 컴퓨터 장비를 증축하고 어떤 컴퓨터를 사용해야 더 빨리 작업을 할 수 있는 용량과 그 드라이브 이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체크하려고 생각을 많이 하지 않습니다. 차라리 이렇게 강의 나왔을 때 어떤 옷을 입고 강의를 하면 더 좋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제가 생각을 하는 편이기는 해서 여성의 소비에서 봤을 때에는 내가
보여지는 부분에서 조금 더 돈을 쓰는, 지출을 하는 이런 경향들을 보이지만,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보여지는 것보다는 시스템적으로 증축하고 무엇인가 갖추는 것들에 대한 소비가 더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런 부분들로 봤을 때 이런 라이더분들, 남성분들이고 오토바이를 타면서 아무래도 배송을 하다 보니까 이 오토바이 안에서 사용하는 제품들이 필요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보니까 핸드폰도 한두 대를 쓰지 않으시더라고요. 콜을 받기 위해서 여러 대를 쓰시는 분들도 많았고, 오토바이 있는데 판때기를 이렇게, 판때기라고 하면 좀 너무 저렴한가요, 말이? 네, 판을 하나를 둬서 거기에다 핸드폰을 이렇게 배치를 해놓고 같이 들면서 이렇게 다니시는 분들도 계셨고, 그런 것들 봤을 때에는 오토바이, 라이더를 위한 오토바이 용품이 잘 나갔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중에 제가 조금 이제 오토바이를 모는 사람이 아니다 보니까 현실적으로 체크하기는 어려워서, 사실은 저희 집 앞에 있는 엽기떡볶이 가게에 가가지고 그 오토바이를 모시는 라이더분들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여드렸던 제품이 이렇게 여름에 비 오는데 비 맞으면서 운전하시면 힘들지 않냐 그러시니까 한번 이런 지붕이 있으면 어떻냐. 제일 처음에 보여드렸던 거는 약간 우산 모양으로 보여드렸더니 이거 써봤는데 이거 자꾸 날아간다. 운전하면 펄럭펄럭 거려서 운전하기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플라스틱으로 나온 건 어떠시냐 물어봤더니 이런 거는 안 써봤다. 너무 써보고 싶다 라고 하셔가지고 이 제품을 제가 그때 당시에 구매 대행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시는 때가 아닌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구매 대행이 잘 되어 있지는 않았거든요. 그 당시에 시작해서 제일 먼저 한국에 도입했는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왜냐하면 중국이 우리나라보다 오토바이를 훨씬 더 많이 타요. 땅덩이도 넓고, 그리고 차를 사는데 비용이 크다 보니까 짧은 거리, 자전거 아니면 오토바이를 주로 타고 다닌다 보니까 용품들이 많이 발달하는데요. 거기에 있는 신제품을 제가 한국에 도입을 했죠. 그래서 이 제품을 제가 판매했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판매했었던 제품들에 대한 히스토리들을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이 판매하시는 그 제품을 왜 선택했고, 어떻게 선택했고, 어떻게 판매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저의 이야기와 여러분들의 제품의 이야기를 한번 비교를 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한번 여러분 곰곰이 한번 같이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제가 팔았었던 제품들 중에서 지금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제품들 한번 이렇게 화면에 띄워놨는데요. 미국 영양제 알부민이라는 제품 제가 판매를 오랫동안 했고요. 그리고 멀티탭인데 요 제품에 대해서는 뒤쪽에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 수강생 분 중에서 이 해당하는 제품을 제조할 수 있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마케팅이나 이런 것들을 대행을 해드리면서 성공 리런칭하고 지금까지도 매출이 굉장히 높은 제품입니다. 근데 멀티탭 일반적으로 생긴 모양이 아니라 타워형으로 생겼죠. 요게 바로 이 제품의 킥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지금도 잘 팔리는 제품입니다. 그리고 제가 디자인 사업을 한다는 건 명함 그리고 인쇄 쪽 제품을 판매를 하는데요. 이 제품 독특한 명함만 팔면서 지금까지도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료 첨가제, 이 제품은 정말 검색량은 많은데 판매하는 상품 수가 별로 없습니다. 제조할 수 있는 곳들만 만들 수가 있고, 최소 발주량 자체가 굉장히 높고 광고비도 다소 들어가는 약간 허들이 있는 제품이다 보니까 이 연료 첨가제 같은 경우에도 진입 장벽이 들어가는 상품 소싱 단계가 높기 때문에 판매하는 것 자체가 조금 어렵습니다. 지금 제가 화면에 띄워놨는 제품들은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앞쪽에서 보여드렸던 제품들은 쉽게 사실 중국이라든지 이렇게 소싱을 할 수 있지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건 허들이 어느 정도는 있어서 브랜딩이 필요한 겁니다. 앞쪽에 있는 제품은 사실 여러분들께서 쉽게 찾으려고 한다면 도매업체 또는 중국에서 비슷한 제품을 찾아보실 수 있지만, 지금 화면에 보여드리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인증이라든지 식약처에 있는 허가사항이라든지 아니면 전파 인증, 정기 인증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들어가고, 그리고 디자인 상품 같은 경우에는 고객 한 명당 한 번씩 상담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 공수가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파는 제품에 따라서 이 판매하는 방법이 다 다르고 고객들이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가 다르고 이 제품이 잘 팔리는 채널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품을 판매를 할 때는 모든 것이 하모니를 이루듯이 이 제품을 판매하는 제품에 대한 부분에 대한 공부도 필요하겠고 타겟 고객에 대한 공부도 당연히 필요하겠고요. 이건 너무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내가 이 제품을 어떻게 판매를 할 것인가에 대한 판매의 설계가 정말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강의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판매를 설계하는 부분으로 3개의 채널을 설명드릴 거니까 꼭 끝까지 여러분들 강의 봐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지금 강의 들으시는데 말이 좀 빠르거나 좀 불편하신 분은 없으신가요? 괜찮으십니까? 네, 여러분들의 피드백 계속해서 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한 거 있으시면 또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팔았었던 것 중에서 그러면 돈은 얼마나 많이 벌었는데? 라고 말씀하실 것 같아요. 제가 돈을 제일 많이 벌었었던 거는 이 체온계입니다. 사실 이 체온계 언제 팔았었냐? 제가 비접촉식 체온계 제일 많이 필요했을 때가 그때였죠. 코로나가 시작될 때. 네, 여러분 코로나 시작될 때 코로나가 그렇게 오래 갈 줄 아셨나요? 그랬다면 내가 마스크를 미리 사다 놓을 걸 뭐 이런 생각도 드시고 그때 당시만 생각하면 우리 판매자분들은 껄무새가 많이들 되시기는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길게 갈 줄 알았으면 이 체온계 더 많이 사다 놓고 더 많이 팔 거리라는 생각을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이걸 팔았을 때 정말 다행이었던 거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저는 생각보다 이 트렌드를 읽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눈이 조금 밝은 사람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통계청 자료를 자주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제가 워낙 쇼핑을 좋아해요. 근데 제가 강의를 이렇게 오랫동안 가면서 판매자님들께 많이 물어봤던 질문 중에 한 가지가 그거였습니다. 여러분 온라인 쇼핑 자주 하시나요? 이렇게 자주 물어보면 전 사실 온라인으로 잘 안 사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으셨어요. 근데 내가 온라인에서 제품을 팔려고 하잖아요. 그럼 내가 온라인에서 많이 사봐야 됩니다, 여러분. 왜냐? 온라인에서 사봐야 이 제품을 볼 때 내가 왜 사고 있는지, 이 제품을 내가 받았을 때 택배를 뜯는 그 기분이 어떤지, 그리고 이 상품을 내가 왜 선택했지? 라고 하는 고객의 경험은 개개인별로 너무 다 다릅니다. 어떤 분들은 인스타에서 무조건 사요 라고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쿠팡에 새벽 배송 너무 좋아요 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지마켓에 멤버십 혜택 때문에 주로 많이 삽니다 라고 하는 고객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한 판매의 경험이 여러분들 자체에도 있어야지 내가 왜 팔리고 왜 안 팔리는가에 대한 이유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건 조금 돌아가는 예시이기는 하지만 제가 느끼는 것 중에 챗GPT, AI 다들 왜 사용하기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냐 생각을 해보니까 가장 주된 이유는 챗GPT가 어디까지 해줄지 몰라서 걔가 무슨 대답을 해줄지 몰라서 뭘 못 물어본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여러분들이 누구인지 이제는 아셨잖아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쟤는 이런 질문을 했을 때 그래도 대답을 해줄 수 있겠지? 라고 하는 저에 대한 이해가 이제 좀 생기셨잖아요. 그렇다면 챗GPT라든지 AI 이런 애들한테도 내가 어떤 질문을 했을 때 대답을 해주겠구나 라고 생각하는 건 그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았을 때 그 질문조차 나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 건요. 내가 결국 온라인에서 사보지 않았다면 고객을 파악할 수 없습니다. 데이터를 들여다보는 거에서는 한계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체적으로 내가 판매를 하려는 이 채널 안에서 어떤 트렌드가 있고 이 우리나라 시장, 우리나라의 이 상황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레이더를 곤두서면서 판매를 해야 됩니다. 우스갯소리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저희가 그 안 좋은 사건이었죠. 비상계엄 때 제가 유튜브 라이브 중이었었는데 그 비상계엄이 이제 시작이 됐대요. 그런데 뭐에 판매하는 게 뭐가 중요하냐 뭐 이런 댓글들이 막 라이브에 막 올라오고 있었어요. 그때 제가 판매자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그러면 대피식량 군용 식량 이런 거 잘 나가지 않겠냐, 군용 담요 이런 거 갖다 팔아야 될 것 같다, 이런 우스갯소리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 시대가 흘러가는 타이밍에 맞는 제품들을 올려놓고 판매하는 거,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시대적 흐름의 단타로 치고 빠질 수 있는 이런 제품일 수 있습니다. 마스크 지금은 많이 안 찾잖아요. 근데 코로나 때 정말 마스크 대란이 있을 만큼 잘 팔렸죠. 그런 것들이 시대적 트렌드입니다. 그때 짧고 치게 치고 나올 수 있는 이런 단타, 제가 판매했었던 가장 기억에 나는 제품인데요. 이 제품은 제가 미국 영양제를 팔아보지 않았으면 이 제품도 소싱을 하기 어려웠을 것 같습니다. 제가 판매하는 경험을 쌓고 어떤 제품이든 다양하게 팔아보면 좋겠다라는 얘기를 정말 판매자분들께 많이 하는데요. 그 가장 큰 이유는 제가 판매에 근육이 생겨야 그 다음에 어떤 제품을 갖다 놨을 때, 어떤 시기가 도래했을 때 그것을 융합시켜서 판매하는 타이밍을 잡아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제가 비촉촉시 체온계는 실제로 한번 써보기도 했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 제가 상품을 수입하는 걸 알았기 때문에 코로나가 중국에서 왔잖아요. 그러면 중국에서 우리가 상품 수입하거나 한국 공장에 있는 제품은 이미 다 제품이 다 바닥이 난 상태니까 구할 수 있는 곳은 미국밖에 없었습니다. 미국에서 한국으로 상품을 가져오기 위해서 다양한 노력을 했을 때 제가 미국과 교류를 해봤는, 미국 영양제를 팔아봤었던 그런 경험 때문에 파트너가 미국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체온계도 한국으로 수입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때는 미국에 아직 코로나가 가지 않았기 때문에요. 자, 이런 부분들이 다 트렌드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내가 팔아봤었던 그 경험으로 인해 가지고 만들게 된 트렌드들, 이런 것들, 그리고 내가 바로 즉각적으로 실행했던 부분들, 이런 것 때문에 매출을 올릴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가장 많은 돈을 벌려준 단타라고 하면 일주일 만에 순수익 5천만 원까지 벌 수 있었던 게 이 비촉촉시 체온계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말씀드렸던 거는 단타였다면 제가 오래도록 키울 수 있는 브랜드의 형태도 분명하게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제가 열심히 컨설팅을 해드렸었던 회사 한 곳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선팩트, 공주 선쿠션이라고 불리는 제품을 판매하는 판매자의 제품인데요.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오래도록 판매가 되려고 한다, 브랜드로 각인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한다면, 브랜드로 키워가려면 고객의 감정에 이 브랜드가 녹여져야 됩니다. 한마디로 설득을 할 때 이성으로 설득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성, 가슴으로 설득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고객은 F처럼 구매를 하고요. F로 구매하지만 판매자는 T로 팔아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F라고 하면 MBTI의 F가 감성이잖아요. 그리고 T는 이성을 얘기를 하죠. 고객들은 감성 소비가 일반적으로 많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판매자는 이 감성을 어떻게 유도할 건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얼마에 판매할 건지에 대한 모든 것을 이성적으로 계획해야 되죠. 그래야 잘 팔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제품 같은 경우에도 고객에게 내가 감성적으로 어필할 수 있는 포인트를 만들고자 한다. 그럼 보통 브랜드라고 하면 패키지부터 생각을 하시기 마련인데, 패키지부터 당연히 패키지도 감성적으로 들어가야 되지만 고객들에게 보여지는 상세 페이지에서도 그 설득이 통할 수 있게끔 똑같은 감성으로서 고객에게 다가가야 하고, 그것이 고객들이 느꼈을 때, 페이지를 봤지만 제품 자체에 사용을 해봤을 때조차 그 감성을 똑같이 느껴야 고객들은 이 브랜드를 기억하고 각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이 브랜드를 만들어 가실 때 꼭 중요한 건
고객들한테 이 제품을 어떻게 소개할 건가 감성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카피 한 줄에서 시작을 해주시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감성과 그리고 당연히 제품은 좋아야겠죠. 이런 제품력과 이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판매를 해주시되 여기에 초기 창업자분들, 초기에 브랜드를 만드시는 분들은 꼭 하나 기억해 놓으십시오. 아마 판매자의 진심 이라고 하는 것을 잃으실 때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다은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안 팔려도 몇 개월 정도 반응을 보는 게 좋을까요?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잘 안 팔려도 몇 개월이라고 얘기를 하는 건 사실은 안 팔린다면 팔릴 수 있게 만드는 걸 배워가는 시간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안 팔리는데 그냥 누군가 와서 내 제품을 사겠지 라고 하고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팔리게끔 만들고 그걸 시장 테스트를 하는 기간을 내가 최소 3개월 정도는 가져가겠다. 한 달 정도 타이트하게 운영해 보겠다. 이런 것들을 계획을 잘 해야 되는 거죠. 그때 고객들한테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를 생각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 브랜드 같은 경우에는 런칭한 지 한 달 만에 매출이 3개월 만에 매출이 1억을 돌파를 했고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2천만 원, 3천만 원부터 시작이었습니다. 그러니 굉장히 성공적인 출발이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 이 판매자님은 주문이 100개가 들어와도 다 하나하나 저 리본을 다 포장해가지고 고객한테 다 보내주셨어요. 이것 자체가 상품을 고객들은 탁 택배를 받았을 때 박스에 테이프를 뜯으면서 제품을 꺼낼 때 제품에 대해서 기억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결정이 결국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진짜 좋은 제품을 만들었다면 고객이 이 제품을 정말 잘 사용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고객이 마지막으로 나와 만나는 게 제품을 뜯을 때잖아요. 거기까지 진심을 넣어주신다면 브랜드는 꼭 각인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워도요. 여러분 이렇게 해주신다면 여러분들의 브랜드는 계속해서 롱런할 수 있겠다는 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앞에서 말씀드렸었던 다양한 사례들이 있었는데 그것을 조금 정리를 하면서 오늘 본 강의에서 준비한 내용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실 때에는 크게 3가지 채널들을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 광고 채널, 두 번째 판매 채널, 세 번째 홍보 채널입니다. 자, 이 채널에 대해서 이해를 하실 때 분명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일단 고객이 들어오는 길과 그리고 우리가 상품을 등록하는 부분에서는 시간차가 발생합니다. 무슨 말이냐? 우리가 제품이 출시가 됐습니다. 그러면 판매 채널에 먼저 제품을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고객들에게 리뷰를 받아야 고객들께서 이 제품에 대한 신뢰를 하겠죠. 그래서 홍보 채널에 블로그 체험단이라든지 아니면 제품 자체의 체험단이라든지 그런 걸 통해서 리뷰랑 유튜브 아니면 블로그 같은 것들을 운영을 하시면서 홍보를 하시게 되죠. 근데 여기까지 다 되고 나면 광고를 진행을 하시는 게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고객은요, 광고를 보고 괜찮은지 홍보 채널로 갔다가 마지막으로 살까 하면은 판매 채널로 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판매자는 판매 채널에 먼저 제품을 올리고 그 다음에 홍보하고 그 다음에 광고하지만 반대로 고객들은 광고를 받다가 홍보 채널로 갔다가 판매 채널로 온다는 얘기죠. 자,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인지하시고 기억하셔야 됩니다. 고객들이 광고를 보고 홍보 채널로 받다가 검증을 하고 판매 채널에서 물건을 구매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성적으로 설계를 잘 해놔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해가셨습니까? 제가 F처럼 구매하는 고객들한테 T처럼 팔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광고 채널에서 고객들이 이 제품에 대해서 감성적으로 어필을 받을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것을 준비하는 똑같은 키 메시지가 홍보 채널과 판매 채널에 다 녹여져 있어야 돼요. 여전히 아마도 여러분들께서 제품을 등록을 하실 때 상품명 뭐 이런 마우스라고 얘기를 하면 마우스, 블루투스, 뭐 무선,
저소음 이런 키워드만 보시고 계실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키워드를 보시는 건 너무 당연하지만 어느 정도 고객들한테 어필할 때는 이런 광고에서 어떤 얘기들을 써주시면 좋을까요? 네, 스터디 카페에서 사용해도 괜찮은 마우스, 이런 것들이 감성적으로 어필하는 겁니다. 그래서 스터디 카페 맛템, 뭐 이런 제품, 그리고 뭐 꿀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제품을 광고해 주시게 되면 이 제품은 어느샌가 스터디 카페를 가는 사람들은 무조건 사용해야 되는 마우스가 되어 있을 거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나요, 여러분? 이렇게 여러분들이 스터디 카페용 마우스라고 하는 이름으로 제품을 팔았다고 생각을 하고 광고를 했다고 생각을 하죠. 요거를 블로그 글에도 똑같이 녹여져 있어야 되고 판매 채널에서도 상품명에 스터디 카페 저소음 마우스, 무소음 마우스 이렇게 상품이 등록이 되고 상품 페이지에 그 상통한 부분들이 들어가져 있어야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런 것들을 설계를 해주실 때 미리미리 광고, 판매, 홍보 채널에서 어떤 식으로 만들어 갈까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주셔야지 됩니다.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일단 판매 채널이라고 하는 것부터 이해를 한번 해보죠. 판매 채널이라고 하는 거는 상품 등록과 고객들이 결제를 하는 기반입니다. 이 판매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은요, 구매 전환이 일어나는 핵심 채널이기 때문에 이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고객들이 상품 페이지를 딱 보고 있다. 그러면 리뷰도 어느 정도는 쌓여져 있어야 되고, 그리고 판매자의 신뢰도, 그리고 빠른 배송 이런 등등 고객들이 좋아하는 요소가 이 상품 페이지 안에 녹여져 있어야지 됩니다. 그리고 지마켓이라고 하는 이런 판매 채널이 좋은 점은요, 지마켓 아이디를 가지고 있는 구매 결정력이 있는 타겟 고객이 굉장히 많이 가입이 되어 있죠. 그러면 지마켓에 아이디가 있기 때문에 로그인하기가 쉽고, 그리고 이 결제를 하는 정보들이 다 지마켓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구매가 전환이 되는 요소가 굉장히 짧다는 거예요. 판매 채널에서 가장 중요한 건 판매자로서는 수수료, 정산 이런 것도 정말 중요하겠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결제하기 좋은 내가 주로 자주 쓰는 판매 채널인가. 그래서 이런 판매 채널은 고객이 많이 보유가 되어 있는 채널들이 판매하기가 좋은 채널이죠. 그리고 주기적으로 쿠폰이라든지 멤버십을 통해서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구매 전환을 쉽게 할 수 있는 그런 채널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지마켓 같은 경우에도 정말 많은 쿠폰들 뿌리고 있고, 그리고 멤버십 제도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배송도 빠른 서비스들을 이용을 하고 있으니 여러분들께서 판매 채널에서 할 수 있는 것들은 다 녹여서 해줘야 되는 필요성이 여기서 나오죠. 왜냐하면 고객들이 판매 페이지에 왔을 때 구매 전환이라는 것을 하기 좋은 것들을 다 만들어 놔야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판매 채널들 다양하게 있지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선택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채널은요, 이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실 때에 고객들은 요즘 굉장히 똑똑해졌습니다. 그리고 고객들은 어떨까요? 광고하는 판매자의 이야기보다는 사실은 실제로 이 제품 써봤는데 어땠어? 라고 하는 리뷰어들의 말을 더 신뢰하기가 좋습니다. 또는 내가 아는 친구가 이 제품을 소개해줬다. 그럼 이 제품에 대한 구매 결정을 했을 때 내가 이 제품의 시행착오를 겪지 않아도 되는 그런 리스크가 줄어들겠죠. 그래서 고객들은 요즘에 어떤 제품 살 거다. 그러면 일단은 유튜브, 블로그 등등의 글을 먼저 보거나 상품 페이지 안에서도 상품 페이지 글 이미지들 먼저 안 보고 리뷰 버튼을 먼저 눌러서 리뷰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는 부분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것이 다 홍보 채널 안에 들어가는 요소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직접 블로그를, 직접 인스타를 운영을 하실 수가 있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직접 여러분들이 정말 써봤는데 이 제품 꼭 써야 돼요. 추천. 이러한 컨텐츠를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올려주시면 훨씬 더 좋고,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채널을 운영하기가 어렵다라고 하신다면 이런 제품에 대한 홍보를 주로 많이 해주시는 인플루언서들과 협업을 하셔서
또는 체험단으로 블로그 체험단 여러 명을 뽑으셔서 이런 리뷰들을 쭉 깔아놓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 말씀을 드렸다시피 내가 광고를 할 때 고객들한테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감성적인 요소들을 포함을 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모두 다 이 홍보 채널 안에 들어가져 있어야 됩니다. 아마 블로그 체험단 운영을 하셨을 때 블로그 체험단 해도 뭐 그다지 성과가 없었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여러분들이 이 제품을 어떻게 소거할지에 대한 소급 포인트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찝고 이 블로그 체험단들한테 주지 않아서 전환이 낮았던 겁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런 설계를 하실 때 아까 말씀드렸죠, 스터디 카페 마우스라는 것으로 만약에 여러분들이 제품을 팔 거라고 하면 광고에서도 인스타그램 광고 아니면 유튜브에 나오는 프리롤 광고, 이런 다양한 광고들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실 수가 있으실 텐데, 이런 광고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텐데, 그런 것으로 내 제품 로지텍 스터디 카페 마우스라고 하는 이 이름으로 제품을 홍보를 하잖아요. 그러면 마찬가지로 홍보 채널 안에서도 이 해당하는 제품을 고객들이 검색할 때 똑같이 검색할 거예요. 로지텍 스터디 카페 마우스 이렇게 검색을 하면 블로그의 글에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검색했을 때 판매 채널에도 이 제품이 1등 페이지에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십시오. 홍보 채널에서 주로 많이들 사용하시는 것들이 블로그, 유튜브, 인스타, 틱톡, 뉴스레터, 또는 DC인사이드나 뭐 브런치나 네이버 카페 이런 것들이 있겠고요. 광고 채널에서는 여러분들이 주로 요즘 많이 보는 것들이 타겟 맞춤형 메시지, 그리고 데이터 기반 타겟팅, 그리고 이런 것들은 보통 비용이 발생할 때 CPC, 클릭당 비용이 발생을 하거나 아니면 몇 명에게 노출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설정하는 CPM 광고, 이런 형태가 일반적으로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광고의 컨텐츠를 잘 만들어 주셔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요, 요즘에는 광고하는 판매자분들도 너무 많고요. 광고를 할 수 있는 매체도 많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광고를 클릭을 하는 CPC, 클릭당 돈을 내는 CPC 광고인 경우에 광고의 효율 가치가 좋아야 고객도 좋고 판매자도 좋고 플랫폼도 좋습니다. 아니, 플랫폼은 왜 좋죠? 이 광고가 신뢰도가 높고 괜찮아야 고객들이 들어왔을 때 이 광고 괜찮네? 라고 하고 이 플랫폼 자체를 신뢰한다는 거죠. 근데 이상한 거에 대한 광고를 막 해요. 그러면 이상한 거라는 거는 되게 외설적이고 뭐 되게 19세 미만 이런 제품들을 이런 판매 플랫폼이 대놓고 이렇게 보여주고 하고 있어요. 그럼 제품 내리다가 뭔가 인상이 찌푸려지잖아요. 그러면 그 광고를 클릭도 안 하지만 이 플랫폼 자체도 꺼버릴 수 있기 때문에 이 플랫폼들도 좋은 광고를 하는 판매자들의 제품을 더 많이 노출을 시켜주고 전환이 많이 되는 제품에 대해서 광고의 효율을 더 높여주기 때문에 클릭당 비용이 더 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광고를 돌리는 것이 아니라 이런 플랫폼의 이해관계, 그리고 고객들은 어떻게 생각할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고려를 해야 우리가 실제로 괜찮은 광고를 통해 고객들을 설득하고 고객들의 구매 전환까지 일으킬 수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서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판매 채널, 홍보 채널, 광고 채널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들을 미리 여러분들이 조금 글씨도 조금 보기도 불편하시고 아마 라이브로 보시면서 화면으로 작게 보시니까 또 피로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걸 정리한 워크시트를 제공해 드릴 테니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 다시 한번 숙지하면서 나는 어떻게 판매 채널, 홍보 채널, 광고 채널을 세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실제로 기획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시를 들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판매했었던 제품 중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타워형으로 생겼는 멀티탭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멀티탭을 판매를 할 때입니다. 텔로 타워 멀티탭인데요. 이 멀티탭의 광고를 먼저 만들어서 보여줬고, 그리고 나서 이 블로그 글들에서 쭉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한 리뷰들이 보여지게 했고요. 그 마지막으로 보여줬던 게 바로
판매 채널 안에서 내 제품이 상위에 랭크될 수 있게끔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광고 컨텐츠를 보고 그 다음에 블로그 글에서 검증을 하고 구매를 할 때 저희 페이지에 들어와서 구매할 수 있도록 이런 작업들까지 모두 다 맞춰놔야 이런 부분들이 다 선순환되게끔 판매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광고 컨텐츠를 만드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러분들께서 알아놓으셔야 되는 건 이런 광고 컨텐츠, 요즘에는 여러분들 AI 광고로 이런 이미지 배너 광고 많이들 사용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만들기 위해서 나의 타겟 고객은 누구인지, 그리고 나의 시장은 얼마나 검색량이 있는지, 매출이 나는지, 그리고 주로 많이 언급되고 있는 SNS 채널은 어디인지, 그리고 이 해당하는 제품에 대해서 고객들의 니즈는 어디에 있는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카피를 뽑아내는 것 다 내 뇌피셜로 하면 안 되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을 다 통계 자료로 검증해서 이 자료를 만들고 광고 카피까지 뽑아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러한 자료로 만들었는 광고 카피들 예시로 한번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만들었던 게 텔로타워 멀티탭 말씀드렸던 거 있었고, 가시제거 연구소 제가 굉장히 사랑하는 업체인데요. 이 곳에 있는 가시 제거 순살 고등어, 이런 제품도 별거 아니죠. 가시 제거 순살 고등어 라고 하는 이 제품의 이름 자체를 만들어낸 거, 그리고 아이캔디에 있는 레인보우 브러쉬, 이 빗살이 레인보우라서 레인보우 브러쉬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이 스킬 레시피에 있는 공주 립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도요, 공주들이 사용하는 립밤이다 라고 해서 고객들에게 감성적으로 어필한 거예요. 아니 근데 립밤 중에 공주 립밤 누구나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누구나 얘기할 수 있지만 이 제품 자체를 고객들이 어떻게 부를 수가 있느냐, 부르느냐가 이 제품의 브랜드를 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제가 컨설팅한 업체인데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구순염에도 발랐을 때 괜찮은 립스틱이어서 그러면 이 제품을 뭐라고 부를까 고민을 하다가 구원자 립스틱이라고 불러서 우리가 마케팅을 해보자, 이런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 립스틱 자체를 무슨 염증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 구구절절하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고객들이 저희 립스틱을 다 구원자 립스틱이라고 부르는 이유는요, 이런 식으로 스토리텔링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좋은 포인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판매 채널에 대해서 중요하게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결국 내 고객이 만나는, 내 제품과 만나는 접점이기 때문에 그곳에서 어떻게 제품을 보여줄지에 대한 상품명, 카테고리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만들어줘야 되고, 그리고 제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판매 채널에 대한 이해, 제가 팔려고 하는 이 제품이 굉장히 이 판매 채널과 성향이 안 맞아요. 그러면 이 해당하는 판매할 때 여러분 괜찮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지마켓에다가 제가 조립식 집을 넣는다고 생각해 보죠. 지마켓에서 누가 집을 사? 이렇게 생각하고 집을 살 만한 고객들 중에서 지마켓에 정말 이 고객들이 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판매 채널들별로 강세가 있는 고객들이 있습니다. 그 고객층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내 제품을 어떤 플랫폼에 어떻게 세팅할지를 결정을 해 주셔야지 되죠. 지마켓의 가장 큰 장점은요, 트래픽도 높고요. 지마켓이라고 하는 플랫폼 자체의 인지도 자체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고객들이 지마켓 거야? 그래 뭐 사? 라고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신뢰도가 높다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스타 배송 같은 도착 보장 서비스도 같이 하고 있고, 빅데이터 AI 시스템도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결제 시스템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라고 하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죠. 그리고 요즘에 지마켓에도 데이터 분석 시스템이 다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려고 하는 그 고객에 따라서 타겟팅이 가능하고 AI 광고 역시도 진행이 가능하고요. 검색어 트렌드까지도 같이 이용할 수가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하셔서 판매해 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상품별로 여러분들이 최적화 기획을 해주시려면 패션 같은 경우에는 시즌별 기획전, 가전 같은 경우에는 스펙 중심의 구성들을 어느 정도로는 해주시면 좋겠고, 식품 같은 경우에도 제철이 필요하겠죠. 신선도를 강조하는 전략들, 그리고 기획전도 여기에서 많으니까 여러분들 참여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에서 광고 채널의 종류는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게 검색 광고, 디스플레이 광고, SNS 광고, 리타겟 광고, 동영상 광고들이 있겠죠. 이런 광고들을 하셨을 때 G마켓 내에서도 다양한 광고들 중에서 여러분들께는 파워클릭이나 슈퍼들, 유니버스 클럽의 이런 사업자 클럽 등등의 다양한 관이, 전용관들이 준비가 되어 있으니까 그곳에서 여러분들의 제품을 올려놓는다면 그건 역시도 광고의 효과까지도 가져갈 수가 있겠습니다. 이 광고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건 결국은 테스트를 잘 하시고 그 테스트의 그 결과를 잘 데이터 기반으로 성과를 측정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니까 이 데이터 기반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광고 채널 안에서 중요한 건 키워드의 효율화된 집행하시는 부분들을 연습을 조금 더 해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상품 페이지나 아니면은 CPM, 배너 광고 위치에서 여러분들 A/B 테스트를 통해서 고객들이 어떤 광고들을 더 좋아하는지, 그리고 시즌별로 광고 전략을 미리 1년치 계획을 해놓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말아 주시고요. 외부 광고 채널 같은 경우에는 SNS 광고와 G마켓 판매 연계를 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마우스를 판매를 할 때 광고의 컨텐츠를 만들어 준다고 하는데, 이런 컨텐츠보다 고객들이 더 신뢰하는 건 내가 이 제품 좋아요 하는 것보다는 고객이 똑같은 눈높이에서 리뷰를 해주시는 것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에서 내 제품을 효율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이 리뷰어는 있을지, 이런 것들도 리뷰어를 한번 찾아봐야 되고, 그 리뷰어와 같이 컨택이 돼서 인스타그램에 컨텐츠를 하나 올리게 됐다. 그러면 공동 작업자로 초대를 받아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광고로 집행을 해주되, 이 링크를 G마켓 링크로 해서 G마켓에 지금 기획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안내하면서 여러분들이 전환을 올려가신다면 효율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죠. 그리고 검색 엔진에서도요, 특히 네이버에 있는 쇼핑에서도 G마켓 제품이 지금 잘 나오지만 구글에서도 G마켓 제품이 굉장히 SEO로 잘 나오고요. 마찬가지로 G마켓 자체가 이런 다양한 플랫폼에 SEM이라고 하는 서치 엔진 마케팅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G마켓 자체가 직접 우리들의 제품도 많이 광고를 해주는 이런 포인트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홍보로서 저희가 어떠한 키워드를 고객들이 유입이 되게끔 했다. 그렇다면 이런 다양한 채널에는 G마켓 제품이 노출이 되기 위해서 내가 하나의 그 키워드, 아까 말씀드렸던 스터디, 카페, 마우스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를 상품명에 잘 삽입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크로스 채널로 광고 시너지를 더 많이 일으켜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홍보 채널 역시도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다양한 채널들이 있을 텐데, 홍보 채널도 판매 채널, 광고 채널과 마찬가지로 머무는 고객이 이 SNS에 따라서 너무 다릅니다. 인스타그램 잘 하시는 분들, 페이스북 많이 하시는 분들, 유튜브 주로 많이 보시는 분들, 틱톡, 쇼츠를 많이 보시는 분들, 그리고 블로그 글 같은 걸 많이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건데요. 이 채널들별로 고객들의 성향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채널에 맞춰서 만약에 내가 30대, 40대 여성분들에게 판매하는 화장품이다 라고 한다면 SNS 채널은 당연히 인스타그램을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고요. 만약에 생활 꿀팁 이런 것들을 주로 많이 올린다. 그렇다면 유튜브나
쇼츠로 틱톡 같은 데 올리시는 게 훨씬 나을 수가 있다라는 부분이죠. 식품 같은 거, 식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튜브 콘텐츠나 인스타 이쪽이 훨씬 더 효용 가치가 있으니 그 채널에 있는 고객이 누군지에 따라서 콘텐츠를 어떻게 만들어서 고객들에게 노출을 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여러분들께서 홍보 채널에서 한번 파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제가 진행했었던 것 중에서 아까 보여드렸던 공주 립밤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인플루언서를 섭외를 해서 인플루언서 분이 인스타에서 라이브를 했습니다. 라이브를 운영을 할 때 저희가 네이버 카페에 맘카페에다가 홍보 게시글을 올렸습니다. 지금 스캔 레시피 세일하네요. 이런 글을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더 시너지가 같이 올라오는 통합 마케팅 커뮤니케이션도 운영할 수 있고 여러분들께서 고객들이 많이 보유가 되어 있는 판매 채널에서 판매를 하시게 되면 그곳에 판매 전환이 많이 일어날 수 있으니까요. 이런 해당하는 부분들을 자잘하게 한번 여러분들 설계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뒤쪽에서 설명드린 부분들은 앞쪽에 말씀드렸던 그런 예시들을 이론화해서 정리를 해놨으니 이런 것들도 워크시트에 다 있으니까 한번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글씨가 안 보여서 아쉽다라는 말씀 많이들 해주시는데 저희가 다시 보기 업로드 할 때는 강양 깨지지 않게 조정해서 업로드 할 테니까요. 여러분 다시 볼 때는 훨씬 더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 캡처도 다 하셔가지고 딱 여러분들 메모하시면서 봐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저의 오늘 강의는요, 다소 제가 설명드리고 싶은 내용들이 너무 많아서 길어졌습니다. 제가 벌써 50분이나 넘게 혼자서 떠들었는데 여러분 듣기 불편하지 않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 영상 봐주시고 라이브 이렇게 들어오셔서 소통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글씨가 잘 안 보이는 부분 여러분들께 다소 아쉬운 부분 전해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 미리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과 함께 지금부터는 짧지만 소통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려고 하는데요. 강의 들으시면서 어떠셨습니까, 여러분? 궁금한 점이나 느낀 점 또는 오늘 배우셨던 것들 중에서 기억이 나는 거 한 줄 이렇게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채팅을 쓰시는 동안에 제가 최근에 받았었던 재미있는 질문 한 가지 있었는데 저한테 왜 이렇게 많은 거를 다 하고 있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어요. 네. 저는 되게 뭘 그냥 하는 것을 되게 좋아하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생각보다 또 젊었을 때 시작을 했었다 보니까 겁이 별로 안 났었던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성격 중에서 계획을 짜는 성격보다는 좀 즉흥적인 성격이기 때문에 이거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럼 그냥 당장 올려서 판매를 해봤었습니다. 그런 게 가장 좋았었던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네, 제가 3명의 호명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었죠. 제가 말씀을 많이 안 드린 것 같은데 이렇게 채팅창을 많이 못 본 것 같은데 정말 죄송합니다. 네, 저랑 오늘 많이 소통을 해주신 분 중에 유유님께서 지금 대답을 해주셨는데 오늘 딱 배웠던 거 딱 한 줄 정리해 주셨네요. 판매 채널, 홍보 채널, 광고 채널. 네, 말씀해 주셨습니다. 요게 제일 중요하고 소비자는 판매하는 판매자의 거꾸로 이렇게 들어온다고 말씀드렸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십니다. 유인님께 저희가 호명 이벤트 광고 임원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시면 질문 편하게 해주십시오. 네. 전문 광고 대행사를 컨택하는 것이 좋을까라고 휴스님께서 질문해 주셨는데 전문 광고 대행사를 선택해서 사용해 보시는 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광고 대행사는요, 결국 저를 대신해서 광고를 집행해주는 회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광고 대행사에 일을 시킬 땐 여러분들이 제일 바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일을 시키는 사람이니까요. 일을 잘하고 있는지도 관리 감독도 해야 됩니다. 이들은 대행만 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오케이 여러분들 광고 대행을 맡기니까 얘네들이 다 해주겠지 라고 생각하시면 대행사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돈이 더 많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하고 있나? 왜 이걸 하시죠? 이 중에서 제일 결과가 괜찮았던 건 뭐예요? 그러면 이걸로 해가지고 더 컨텐츠를 만들어 보죠. 어디까지 해줄 수 있나요? 집행비는 올려야 되나요? 얼마 정도 하면 되나요? 이런 것들을 모두 다 얘기할 수 있는 소통이 잘 되는 대행사를 선택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휴스님 굉장히 포인트를 찝어주신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이벤트 광고성 임원이 선물로 드리도록 하고요. 오늘 뭐든 열심히 공부해서 파봐야겠다라고 말씀도 해주시고, 네, 한신호님께서 지마켓 판매를 정말 잘하고 싶다, 많이 배우고 싶다라는 말씀해주신 이런 후기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수씨님께서 계속해서 이렇게 저희가 강의를 할 때 중간중간 질문도 해주시고 피드백도 많이 해주신 것 같은데요. 마지막 당첨자 분은 수씨님께 저희가 선물로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분께 저희 오늘 라이브에서 호명 이벤트 선물로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강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질문들을 많이 안 한다. 제가 너무 정보를 많이 드리니까 이거를 정리하는 것만으로도 되게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다음번에는 말을 조금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최근에 있었던 일 중에 이런 이야기를 해주시는 판매자님이 계셨습니다. 사업을 하면서 셀프 동기부여가 정말 힘들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해야 하는 일은 쌓인 것 같은데 더워서 힘도 없고 잘 때가 되면은 나 잘했나? 오늘 하루 잘 살았나? 스스로 반성을 하게 되고 다시 아침이 되면 부단한 하루를 보냈지만 일을 잘 해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시는 판매자님의 속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저 잘 해내고 있을까요? 라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다들 비슷한 마음 갖고 계신가요? 저 역시도 하루를 굉장히 바쁘게 살아갔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뭔가 저녁이 되면 나 뒤처지진 않았을까? 라는 생각들을 매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인가 하나라도 해냈다면 그건 내 스스로도 하루 칭찬해 줄 수 있는 일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잠들기 전에 내일 할 것들을 한번 정리해 보시고 그 중에서 한 가지, 두 가지라도 해냈다면 스스로에게 조금 더 칭찬을 해주시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정말 잘해 주셨고 오늘 이 유튜브 라이브를 보고 있으시는 것 자체만으로도 남들보다 훨씬 더 앞서간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강의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지마켓 판매자로서 성공적으로 채널 전략을 제대로 운영하시기 위해서는 다음의 핵심 사항들을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판매, 광고, 홍보 채널은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되고 일관된 브랜드의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통해서 채널별로 성과를 지속하고 모니터링을 꼭 최적화해 주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신 트렌드를 주시하되 자사 제품과 타겟 고객에게 맞는 채널 전략을 수립하시는 건 정말 중요하겠고요. 실행 계획은 구체적이고 성과 측정이 가능한 목표를 포함해서 장기적으로, 정기적으로 검토와 조정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 QR코드가 오늘 강의를 제가 서머리 해놨는 3가지의 채널을 소개해드리는 워크시트니까요. 캡처해 놓으셨다가 여러분들께서 오늘 강의 다시 보게 하실 때 한번 프린트해서 손으로 메모하시면서 보시면 조금 더 공부가 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오늘 여러분들과 이야기 드렸었던 제가 스터디 카페, 저소음 마우스 이렇게 얘기했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제품에 대한 키워드는 어떻게 잡아갈 수가 있는지 아마 오늘 이야기 들으면서 중요한 건 알겠는데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내 제품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지? 하는 부분들이 궁금하실 것 같아서요. 이런 광고를 세울 수 있는, 광고를 잘할 수 있는 전략, 그리고 여러분들의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전략을 준비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강의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번 지마켓 판매자 TV 라이브는 이만 물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라서 굉장히 떨면서 했는데 여러분들의 많은
만족도 설문조사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더 나은 라이브를 위해서 여러분들의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임원이 지금 이벤트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요. 꼭 링크 누르셔서 여러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라이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비가 오는 하루지만 마음만큼은 뽀송한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들숨에는 주문이, 날숨에는 정산이 나는 그날까지 쥐 막힌 라이브 다나쌤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